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 공개합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빠지고 있는데 왜 하락하는지, 어떤 기업을 쓸어 담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빠졌어요. 근데 왜 빠지냐라고 물어보니까 테슬라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하자 국내 2차 전지주가 줄줄이 하락했다. 그래서 왜 하락했냐 하니까 상승할 만한 이슈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가속 페달, 운전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3년도에 챗 GPT로 시작된 AI 열풍이 이제는 AI를 포함한 로보택시라든가 로봇으로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후에 2차 전지 업종인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엔캠 등 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빠진 이유가 사실 테슬라 이슈가 없어지면서 소멸되면서 빠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하락이 진짜 테슬라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집중할게요. 지금 지지율 누가 우위죠? 트럼프가 우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경합주에서 오차법인의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기고 있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는 49%로 1%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거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3주 전 같은 여론조사 이후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정말 찔끔이지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졌냐를 한번 결론 내보면 경합주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경합에서 누가 이기고 있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4개 정도 이겼고요. 2개 정도 졌고 1개 정도가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USMCA 재협상을 하겠다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의 무역협정인 USMCA의 6년차 재협상 조항 발동을 통보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2020년에 맺은 건데 그래서 6년 뒤에 재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이죠. 그럼 사실 내년도에 대통령 취임하고 26년이면 약 1년 뒤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중국은 멕시코에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여러분의 미시간주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거를 내가 막아줄게. 내가 100%든 200%든 1000%든 필요한 관세를 얼마든지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 내가 막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USMCA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무관세를 보장하거나 하는 건데 2026년도에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뭐 중국 전기차나 중국 관련된 거는 내가 관세를 2배든 10배든 먹여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할 경쟁을 하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건 뭐예요? 정말 긍정적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위기를 느낍니다. 누가 위기를 느낍니까? 해리스가 경합주도 지고 지금 정책 경제 발표에서도 뭔가 지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필살기를 꺼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바마를 동원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지원 유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가 여러분의 좋은 방향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트럼프가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사실 뒤흔들거나 그러진 않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스니커즈, 고가 시계, 그리고 트럼프 성경책을 파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트럼프가 만든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인데 이제 트럼프가 파는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정도로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람을 대통령 세우는 게 맞니? 라고 어떻게 보면은 대신 해리스 현재 부통령 대신에 질러주는 거죠. 잃을 게 없으니까. 해리스는 콘셉트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쇼가 아니라 이건 진짜다.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살기예요. 필살기를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필살기까지 꺼내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유를 이런 이 필살기를 꺼내게 했냐라고 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파업 위험하다가 해결됐어요. 중동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허리케인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밀턴입니다. 플로리다를 강타했고요.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한 대응 문제가 사실 물론 이 허리케인 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허리케인 온 것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가지고 누가 이 공화당에서 물어뜯을 수 있다라는 거죠. 38건의 토네이도가 13개 카운티를 핥히고 지나갔다. 전날 밤 8만 명 이상이 대피 명령을 준수해 피해 규모는 축소됐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사망자와 피해 규모는 적지 않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과 조율하에 피해 지역에서 구조 및 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빨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부족하겠죠. 플로리다 동부 해안의 세인트 루시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은퇴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동식 주택단지를 때리면서 100채가 파손됐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토네이도도 사실상 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조용히 베릴이랑 지나가다가 밀턴에서 세게 이번에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그 다음에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는 지지율, 토론 이후에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이 배팅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세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태풍이 지나간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원래는 해리스가 우세했죠.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우세하던 걸 해리스가 꺾어서 올려놨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지지율이 트럼프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에 대한 수혜가 해리스에서 누구로? 트럼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해리스의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빠졌을 거고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올라오겠죠.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미디어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해리스는 뭐가 있습니까? 친환경이죠. 실제 친환경 정책 수혜주들이 해리스 지지율에 따라 올라갔다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하락한 이유가 테슬라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리스 지지율이 지금 꺾이면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환경 기업이 같이 하락했다면 이거는 해리스 트레이드, 해리스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차 전지가 하락한 거는 2차 전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친환경이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 뜻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눌림목 기회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친환경 기업들이 과연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트럼프 지지율 상승으로 인한 해리스 친환경 하락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이제 미국의 풍력 ETF F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지수가 꺾였나요? 지수 안 꺾였죠. 근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같이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풍력입니다. 풍력이 꺾였구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이 미국의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해리스 지지율 상승에 이어 지수 상승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지수가 꺾였나요? 안 꺾였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퍼스솔라 급격한 하락세가 풍력이랑 똑같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왜? 지지율이 꺾이면서 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미국의 대표 2차 전지 ETF BATT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같이 해리스 트레이드 영향으로 올라가다가 최근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이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자면 이거는 실제 2차 전지가 나빠서 얘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친환경 전체가 밀리고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2차 전지가 반등하거나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2차 전지가 구조적인 지금도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이 눌림목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친환경 때문에 밀린 거고 2차 전지의 직접적인 성장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모멘텀이 무너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왜요? 첫 번째, CATL 리튬 공장 중단입니다. 말 그대로 만들던 거를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1위 2차 전지 업체인 CATL이 중국 내 대규모 리튬 광석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니 CATL 그렇게 잘 나가는 배터리 회사가 왜 리튬 광석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을 내렸냐? 이춘 광산은 리튬 채굴 난이도가 높아서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춘 광산의 생산 단가는 톤당 89,000 위안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9,000 위안보다 리튬이 싸면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만들수록 리튬을 캘수록 적자인 게 이 이춘 광산인 거예요. 89,000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2024년 7월 이후 8만 위안대로 하락을 했으며 최근에는 7만 위안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캐면 캘수록 18,000, 19,000 위안씩 계속 적자를 내는 거예요. 아니 굳이 적자를 내면서 왜 캐냐는 거죠. 돈 벌자고 캐는 건데 이거 하면 할수록 적자면은 사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춘 광산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언제까지? 리튬 가격이 89,000 이상으로 올라와서 수익이 되기 전까지는 난 생산 안 해. 가동을 중단하면 한 달에 5,000에서 6,000톤의 탄산 리튬 공급이 감소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중국의 탄산 리튬 생산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8%의 물량이 없어진 거죠. 왜? 리튬 공장이 멈춰버리고 리튬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리튬 가격은 저가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적어도 이거 밑으로 빠지면 적자구나.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 손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격 밑으로 빠지는데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빠지면 공급 안 하고 올라오면 공급하고 그럼 리튬보다 저점을 찍은 거죠. 그럼 이제는 뭐예요? 리튬 가격이 올라올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깡패, 공급 깡패인 중국마저도 두 손 두 발 다들게 만든 리튬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은 중국도 우리가 손해봐가면서 달리진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보다 저가가 나왔다. 저점 나왔고 이제는 반등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하려면 공급만 줄면 됩니까? 수요가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유럽 시장이 회복할 조짐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회복하면은 전체적인 캐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EU 집행부에 친전기차 인사가 내정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사업 취합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캐즘 극복에 군부를 지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일각의 요구대로 EU의 탄소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원전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좀 우리 오존층 좀 파괴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탄소 규제에 훼손이 없다는 가정 하에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올해 0.5% 역성장해서 내년에는 플러스 16%로 전환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닥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은 미국보다 월등히 큰 전기차 시장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회복될 전망인데 리튬 가격도 저가 찍었고 리튬 가격 반등할 거고 전기차도 저가 찍고 반등할 거고 그럼 이제 회복되겠네. 그럼 2차 전지의 구조적인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번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전기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친환경 정책 때문에 밀린 거니까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눌림목에 관심 가져야 될 기업입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 머티 눌림목을 저희는 봐야 됩니다. 일단 삼성 SDI는 구조적으로 4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실적이 반등하는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로 유럽들의 EV용 전지 재고 축적 수요가 기대가 된다. 실제 삼성 SDI는 유럽에 이미 좀 여러 가지 배터리 공급을 준비하고 있죠.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에 좀 강합니다. 미국은 이제 막 공장 들어가는 거고 유럽에는 이미 공장이 있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전구체를 생산하는 포항 CPM 1, 2 공장 외에 6만 6천 톤 규모의 3, 4 공장을 내년 중에 완공하겠다고 언급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전구체 생산량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부합하는 원료 확보를 위해 또 중국이 아니라 호주나 인도네시아 제3국으로부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안 좋았어요. 왜? 지지율 떨어지면서. 근데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36만 원 근처라면 삼성 SDI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코프로 머트리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가격이 얼마? 11만 원 라인 때부터 관심을 두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가격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높다라고 했지만 지금 11만 7,600원이거든요. 확실히 11만 원 근처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둬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가자.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2차 전지 구조적 눌림목 기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 그 다음에 에코프로 버티 두 개 관심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눌림목이지 2차 전지의 구조적인 하락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1일, 9일, 8일, 7일, 4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이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